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의 최대 이슈주죠. 유한양행은 앞서서 이미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자, 다음 주에 이제 요때쯤에서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발표 나기 전까지는 끌고 가고,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면 패대기 칠, 또 공매도 포함해서 패대기 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오면 사고, 그리고 이것은 뭐 이건 이 천재지변급법이 아니면 뭐 이건 거의 통과된다,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대로 예상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주가 밀려 내려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발표가 나오면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얘기 들었었고, 또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예상이 왜 가능하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전부터 이들은 늘 그렇게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자, 첫 번째, 이게 주가 장중에 이제 라이브 시간으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라이브로는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녹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따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변동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자, 이전에 제가 1차 바이오델리 1차 대세랠리의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저 진단키트 올라가기 전에 얘기 드렸었죠. 이 뉴스는 바이오 대세랠리의 2차 신호탄입니다. 주가 내렸다라고 해서 여기가 고점인 거 아니에요. 이거 2차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은 아직 추세가 안 내려왔고요. 역시 만만한 종목이죠. 만만한 코스닥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벌써 오늘 벌써 저가선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이미, 그렇죠? 이미 벌써 저가선 들어와 버렸고요. 유한양행은 아직 그래도 위쪽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돌파됐던 위쪽의 자리, 이 자리 기준으로 버티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조금 사실은 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기존에 애들 진행됐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아래쪽 뭐 한 21선 정도, 요 정도 근처까지는 더 누르지 않겠냐, 이런 흐름을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 보게 되면요, 이거 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자, 지금 1시간 만에 유한양행 추정치가 지금 기관에서 59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9년. 최근 6개월 동안, 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기간입니다. 2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한양행이 이 레그라자 레이저 티닙 모멘텀 가지고 주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들 전체가 오르면서 같이 올라 들어오고, 다 포함해서 오르는 기간, 요 기간 전체예요. 전체 동안 190만 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으로 치면은 더 되고요. 420만 주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도 때려 팔고 있었고요, 올라도 때려 팔고, 이건 추세하고 관계없이 지금 때려 팔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때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등장해 가지고 확 올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얘는 다 죽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다 죽은 겁니다. 외국인은 여기 샀던 거 요거 차익 실현 매도라고 칠 수 있는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지수, 주가, 기대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수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전 구간에서도 6개월간 내일이 200만 주 넘게 매도했었고요. 추세가 지금 돌아가가지고 돌아 들어가면서 이 레그라자 레이저 티닙의 기대치가 당초 첫 스타트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4조 원, 오늘은 8조 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왕창 때려 넣었다가 이거 그냥 이대로 치고 들어가면 얘는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목숨 걸고 두들겨 패는 형태가 돼요. 상대적으로 수없이 HLB와 함께 허위 루머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가짜 뉴스를 흘려서라도, 그죠? 이제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는 뭐 한 방에 다 차익 실현인데, 기관들 같은 경우 계속 매도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 모두 다 매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매도가 아니고 이제 스퀴즈가 나오고 주가가 다시 급등해서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 엉뚱하게 지금 파편 맞아가지고 급락하고 있는 HLB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HLB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완전 개표 본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공매도 치고 다 나가 자빠 떨어지는 거는 한 종목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들겨 패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 나올 경우, 자 이게 기관들은 거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집중해서 쭉 주가를 그 지수를 끌어당긴다. 이런 경우 기관은 공식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첫 번째 우선 금융주부터 일단 커버한다. 금융주 몇 개 안 됩니다. 시가총액 다 높죠. 그거 사게 되면 지수 상승하는 거 그대로 커버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액티브와 인덱스에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한테 넘겨주고 현대력대도 외국인한테 다 넘겨주고, 그리고 손해본 목들 같은 경우로 채우는 데 이용되는 게 금융주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의 문제는 아니고 종목의 문제죠. 이거는 금융주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건 지수 관련주니까 시장의 문제고요. 지금 이 등치 큰 유한양행이 뭐 제약주에서 이제 삼바 같은 종목들 제외하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제약주의 대표주급인데, 이게 시가총액 7조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유한양행 시가총액 7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로 친다 그러면 이 순위가 한참 뒤처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7조 7천억. 54위에 54위. 개망한 똥모래 퍼시픽보다 한 칸 높습니다. 대한항공보다도 낮고요. SK바이오팜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은 종목으로 커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두들겨 팔아가지고 기대치를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리고 이제 밀려 내려와야 그리고 이제 이걸 커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 지난 5일날 시장 내렸던 것 같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공갈 협박 매도죠. 공갈 협박 매도. 기존에 팔고 있던 거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악재 터진 겁니까? 원래도 팔고 있었고, 올라오는 기간 동안 바이오가 대랠리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도 내내 팔고 있었고, 그 전에 눌리는 구간에 또 팔고, 그리고 오늘 호재가 나오는데도 또 팔아? 이게 매도의 이유가 없죠. 그냥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내려와서 커버되는 저가로 내서 쇼커버까지 들어올 동안에 눌러가지고 받고, 바이오도 대부분 다 이렇게 각대놓고 눌렀다 그랬지, 받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런 그림이 또 나오게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종목, 기존에 지들이 샀던 종목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시간에 자 이런 종목이 갑니다라고 추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앞쪽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녹십자 이런 거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녹십자 지금 9.8까지 올라가답니다. 그럼 녹십자에 무슨 새로운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 없죠. 이 유한양행이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로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얘네들은 이미 이제 이슈가 다 나와버린 거고요. 아직 이슈가 안 나온 신약 기대감 종목들, 그런 걸 당긴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딱 맞는 거죠. 지금 이 녹십자가 신약 기대감, 그리고 지네들이 샀던 종목, 그죠? 요런 거 당겨가지고 커버 붙이는 거예요. 녹십자, 그리고 이쪽에 뭐 삼바, 그 다음에 뭐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거, 그죠? 대웅제약 같은 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리가캠바이오 같은 거, 요런 종목들, 내 새끼들, 지들 열심히 사고 있는 거, 요런 거 당겨가지고 커버 시키는 거예요. 섹터만 커버 시키면 끝이 나는 겁니다. 섹터만 커버 시키면.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당긴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 가지고 열심히 올라 들어왔던 이런 종목에서 이 리스트들이 있죠. 기술 이대감 종목들 대형 쪽에서 치면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죠.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빠진 것 같은 경우는 녹십자를 이걸 잡아당겨 가지고 그걸로 커버하는 걸로 만회하고, 그리고 유한양행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쇼커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사지 마라 라는 얘기 드렸어요. 현재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눌려 내려올 것 같아요. 오스코텍은 이미 들어왔고요. 유한양행에 걸쳐졌는데 굳이 여기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들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녹십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자, 이런 종목들. 자, 이렇게 딱 보면 제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맨 먼저 자,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제2의 넥라자는 우리 것 이러고 나오는 거. 예, 새로 이렇게 기술 이전 기대감 녹십자 앞에 설명드렸었죠. 실적 나왔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 추천 나가고 설명도 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커버 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녹십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아닙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아니고 바이오팜이에요. 바이오팜 최근에 열심히 커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질러버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외국인들한테 막혀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종목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커버만 숏 커버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속도가 이제 붙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아직 안 나온 기술 이전이 안 나온입니다. 니가캠, 알테오전,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애들처럼 이미 나온이 아니라 안 나온 쪽의 종목들 중에서 네 종목들 그리고 등치 맞는 종목들 삼성바이오, 삼바로저라든가 대웅지 이런 종목들 계속 커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종목들을 노리시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한번 유한양행 미리 사전에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방향 정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끝 아닙니다. 꼭 강조드리고요.